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게 애니메이션을 멈출 때 이런 식으로 리턴을 통해서 함수를 이제 더 이상 실행하지 여기에서 리턴을 해버리면 밑에 있는 이거는 지금 나올 게 아닌데, 제가 아까 연습하면서 써져 있었던 건데, 이 제기를 실행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여기 앞에서 리턴을 하면 함수를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해서 애니메이션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메서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1분 코딩님의 HTML 캔버스 라이브 강좌를 보고 공부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찍어보고 있어요. 해서 1분 코딩님의 이 강의를 보시는 거를 가장 강추드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리턴으로 해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중단을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봤을 때 리턴으로 중단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MDM 문서에 마지막에 보면 이 밑에 봐보면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캔슬이죠.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캔슬한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호출하여 스케줄된 애니메이션 프레임 요청을 취소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거를 써주기 전에 지금 제가 잠깐 해줄 게 있는데, 어, 이 지금 보시면 펑션 드로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보통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선언식이라고 하던데, 이거를 함수 표현식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const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화살표는 안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근데 지금 이제 선언을 하면 이미 선언이 되었다고 해서 에러가 나기는 하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함수 표현식으로 바꿔주려고 하냐면 이 자바스크립트의 호이스팅이라는 속성 때문에 제가 바꿔주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 호이스팅이라는 게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다른 언어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얘를 한번 싹 읽고 이 해석기에서 한번 싹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에 올리고 막 뭐 실행을 이제 더 저수준의 언어로 막 뭐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 함수 선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 그냥 이게 바로 어디에 이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에 관계없이 이 함수를 어, 추가를 실행을 할 수 있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펑션 드로우가 위에 선언이 되어 있고 이 드로우를 밑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죠. 선언을 한 거를.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위에서 지우고 아래에서 지우고 위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이 되죠. 이게 함수 호이스팅이라는 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로우를 이 인터프리터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미리 읽어가지고 이 함수를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등록을 해 놓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이게. 펑션이 이게 선언이 되기도 전에
실행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해서 여기에서 또 이분이 글 써주신 거를 잘 봐보면은 함수 표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함수 표현식은 호이스팅이라는 게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방금 그분은 바로 썼지만 저는 얘는 어차피 함수 이름 한 번밖에 안 쓸 거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쓸 거기 때문에 콘스트로 해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위에서 했을 때는 실행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얘를 밑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호이스팅이 어, 뭐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기는 한데 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호이스팅을 쓰지 않으려고 안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줬고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펑션을 써주지 않고 이렇게 화살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이게 이것도 함수 표현식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위에서 들어올 선언을 해주면 안 되죠.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어떻게 쓰냐라고 보니까 여기에 어, 리퀘스트 아이디라는 거를 넣어주는데 이 리퀘스트 아이디가 뭐냐면 윈도우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써라요 반환된 값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음,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퀘스트 아이디를 여기에서 따로 또 조건을 넣고 마이 리퀘스트라고 해줬네요. 마이 리퀘스트라고 해주고 이거에 이런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반환된 값을 마이 리퀘스트에 넣어줬죠. 저희는 리퀘스트 아이디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리퀘스트 아이디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먼저 let 리퀘스트 아이디로 1000원만 해주고 얘는 let으로 해준 이유는 여기 값이 나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 뭐야 아이디는 이렇게 선언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 대신에 가 뭐였죠?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 리퀘스트 아이디를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멈추는 애라고 리턴이랑 똑같이 멈추는 애라고 하면 여기서 멈추겠죠? 근데 지금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보시면 그러면은 얘가 혹시 부문 안에 안 들어간 거 아니야? 해서 조사를 해볼게요. if라고만 써주고 해줄게요.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니까 속도를 좀 올려. 근데 if문은 계속 찍히는 걸 보면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애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속도만 좀 높여줄게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저도 저 처음에는 위에 이렇게 써줘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보시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랑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 원리와 사용 방법이라고 해서 글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보면, 여기에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게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리기 직전에 실행할 코드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60fps 목표로 애니메이션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등록해둔 코드를 취소한다. 뭐 돼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좀 어렵죠. 해서 이분이 써준 글을 좀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어,
제가 조금 이해를 한 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리기 시작하기 직전에 실행될 코드를 등록한다. 그러니까 등록한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등록한다는 거는 지금 바로 실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 예약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이렇게 써주면 위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비동기 살짝 비슷한 개념으로다가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준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전부 다 될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저 밑으로 보시면 해당 코드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등록되어 재기적으로 반복 호출되면 브라우저는 기다리지 않고 화면을 먼저 그려버린다. 이게 좀 비동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코드 실행 건너뛰고 나중에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코드 실행이 되는 동안 브라우저가 화면을 못 기다리고 기다리면 애니메이션이 끊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보시면 이제 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등록을 해놓는 거잖아요. 여기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까지 해서 한 말이 뭐냐면 어, 얘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등록된 이 예매 티켓인 거죠. 이 리퀘스트 아이디가 지금 얘가 반환을 하는 게 예매 티켓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드로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 예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다음에 이 예매 티켓을 실행해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예매 티켓이라는 거는 다음에 이거를 들고 가면은 이거를 실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매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반복을 멈추는 게 아니라 등록해둔 콜백 함수의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페인트 전에 호출하도록 등록해둔 코드를 등록 해제하는 거죠. 이 리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복을 멈춰버리는데 얘는 등록해둔 콜백 함수의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았어. 그러면은 이 여기에 예매를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예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이 예매가 된 거를 실행을 이미 했어요. 실행을 이미 하고 나서 예매를 취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관에서도 보면은 어, 이 영화 티켓을 예매를 했어. 근데 이제 영화가 이미 상영이 됐어. 상영이 되고 나서 이거를 취소를 하려고 하면 취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거를 영화 티켓을 취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실행이 안 되고 계속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매를 한 애가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서 이미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예매된 거를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좀 늦게 예매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매를 했으면 이 영화가 이제 이 함수가 끝나고 막 뭐 어떻게 뭐 이 한 사이클이 다 돌면은 이 다음에
이 영화가 바로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시작이 돼버리기 전에 빨리 예매 취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엑스포즈를 엑스포즈는 어차피 여기에서 이미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엑스포지션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엑스포지션이 지금 470이야.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470이야. 지금 엑스포지션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 470까지는 그렸다가 그러면은 이제 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올라가겠죠. 475로. 근데 475는 여기에 걸려. 그러면은 그때 바로 취소를 해주는 거죠. 얘를. 그래서 이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예매표를 행동이 되기 전에 바로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서 좀 많이 헤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이 상당히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거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해준 콜백 함수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영화 예매 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거는 영화 예매표 같은 건데 이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영화 예매표를 취소하는 거다. 영화가 이미 시작된 다음에 예매표를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게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줘 볼게요. 클리어 인터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방법 중에 셋 인터벌이라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음,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리턴을 다시 이렇게 해주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도 쓰지 않도록 해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멈췄죠. 근데 여기에서 셋 인터벌을 해주면은 다시 그거를 움직일 수 있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드로우 해주고 5ms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확실히 좀 버벅이는 게 있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비해서 20으로 해주면 뭔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이제 어,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게 있어요. 셋 인터벌의 반대인데 얘는 어, 셋 인터벌에서 보시면 클리어 인터벌 여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인터벌 아이디를 반환을 한대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는 클리어 인터벌이라고 해주고 아이디라고 해줄게요. 왜 이렇게 됐지? 잠시만. 네. 아이디라고 해주고 그래서 인터벌 아이디는 이렇게 해줘볼게요. 그리고 클리어 인터벌 아이디를 이제 여기에서 리턴 대신에 클리어 인터벌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고 여기에 클리어 인터벌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실행을 해보면 딱 되죠? 근데 어 살짝 벗어나죠? 지금 보시면 보스가 480.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 그리고 이거는 밑으로 내리지 않아도 지금 이게 실행이 됐죠. 왜냐면 이 친구는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애는 어 그냥 바로 제거를 해줘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 뭐냐면은 엑스포스를 여기에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480이 됐을 때 멈췄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면 여기에서 음, 계속 이제 반복을 해요. 이게 여기 25에서부터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얘가 475가 되겠죠? 475가 딱 되면은 어, 안 되다가 480까지 480이 돼야지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이 if 문안에 걸리잖아요. 그때 클리어 인터벌을 해주면은 이제 이 다음 거를 실행을 안 하겠죠. 플러스 5니까 485인 거를 이제 취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480까지가 찍히는 거고 이 리턴인 거는 475가 되면은 바로 이 함수를 리턴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밑에 애들이 실행이 안 돼서 475에서 딱 걸리게 되는 거고 얘는 475 그러니까 480 그러니까 리턴일 때도 480인데 엑스포스는 480인데 480인 면은 리턴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480이면은 480일 때 클리어 인터벌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 다음 예정되어 있는 이 돌리는 거를 실행을 안 하고 얘까지는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턴일 때는 어디까지 찍히나 봐볼게요. 이거 봐보면 확실하게 되겠죠. 네, 리턴일 때는 계속 480으로 찍히지만 이 밑에 있는 애들을 실행을 안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고 클리어 인터벌일 때는 이제 아예 계속해서 실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480일 때 클리어 인터벌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랑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이 리턴이나 이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써주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셋 인터벌은 어 일단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좀 더 최적화된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클리어 인터벌이랑 이거는 일단은 써주지 않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 리퀘스트 아이디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드로우를 콜백 함수로 넣어주고 이게 그거를 넘었을 때는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해줘서 여기에 리퀘스트 아이디를 넣어주면 넣어주고 드로우를 밖에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주면 딱 걸리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리턴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써주지? 이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써주면 장점이 뭘까라고 해보시면 어, 이 뭐라 해야 될까?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내부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외부 상황에 따라서 이 캔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조작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캔버스.add 이벤트 리스너를 해서 이 캔버스를 클릭을 했을 때
펜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해줘 버리는 거죠. 리퀘스트 아이디를 이렇게 해줘 버리면 잠시만요. 네, 클릭이 좀 잘 안 먹혔었나 본데 클릭을 네, 이렇게 해줘 하고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외부에서도 멈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서 어, 펜슬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